맞지.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지금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 척결에 앞장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아.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목사님 말씀을 다 따라서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동훈이를 비대위원장 시키면서 200석, 보수 200석이 여러분들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시킬 때 오늘 주옥순 대표님도 나오셨겠지만 와 한동훈 잘한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한동훈 안 된다 큰일 났다 200석 위험해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야 거꾸로 200석을 갖다가 민주당에게 뺏기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맞아. 예.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증거되어 왔고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한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갈 수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옥순이 지금 오줌 싸고 왔어. 주옥순은 여자라서 기가 얇아가지고요. 아우 목사님 한동훈 욕 좀 하지 마세요. 아우 그래도 한동훈 맡기는 대안이 없습니다. 내가 안 된다니까 잔소리하지 말으니까 결국은 내 말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소했어. 올소했어. 자 김학성 교수님. 예, 어제 이제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예, 2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2년 구형. 그게 너무 세게 때렸어요? 약하게 때렸어요? 어떻게 때렸어요? 가장 정상적으로 했죠. 정상적으로. 사실상은 저는 혼자 생각에는 실형 선고는 구형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공판 검사가 8명이나 됐었는데 이 2년 구형은요 공판 검사 8명의 합의 작품이 아니고 위에 있는 이창수 서울지검장의 동의를 구하고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의 동의를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단일체 원칙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게 만일에 이원석이가 있었으면 아마 벌금형을 구형하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심우정 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합작해서 실형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살아있다면 검사가 실형을 선고했는데 판사가 벌금을 선고한 예는 없습니다. 보통 벌금을 선고하면 깎아주는 경우는 있어도 실형을 선고했는데 판사가 벌금한 예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적어도 1심에서는 저는 실형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너무나 이게 감사한 것이고요. 사필 규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목사님 조금 전에 11월 15일 날 결심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검사가 구형을 하고 이재명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최후 진술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선고가 이제 11월 15일입니다. 선고. 근데 이재명의 그 논리를 보면 본인도 정상적이 아닌 것이 뭐 김구도 테러를 당하고 그다음에 김대중도 테러를 당하고 다 그랬는데 자기도 칼로 뭐 공격을 당했다고 전혀 사안이 맞지 않은 얘기를 중구난방으로 떠들고 있는데 본인도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는 11월 15일 날이 좀 늦어 보이죠. 늦어 보이지만 결코 늦지 않은 것이 3인의 판사들이 이번에는 이 판결문 본문과 양형에 대해서 꼼꼼하게 싸우면서 따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정말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실형 선고를 해주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1심이 2년 걸렸으니까 2심, 3심은 얼마나 많이 걸리겠느냐 그럼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는 것이 대한민국은 2심을 사후심이 아니라 속심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1심의 연장선에서 항소심 재판을 합니다. 새롭게 하지 않아요. 그 말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미 1심에서 증인을 불렀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시 불러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추가로 부르기 때문에 2심은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분명히 지켜주시려고 보기 때문에 2심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우리가 대선 전에 3심까지 나올 수 있으려고 보는 것이고 사필 규정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미 지금 근데 김부겸이다 김경수다 뭐 이런 등등 사람들이 여러 가지 캠프를 구성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나름의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약한 거 이제 한 개 재판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선거법 위반. 예예. 근데 지금 뭐 대장동 그 줄줄이 지금 계속 지금 대기 상태잖아요. 대장동은 목사님 결론 안 납니다. 결론 안 나요. 그건 워낙 사건이 방대하고 증인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는데 저는 생각에 이 선거법 사범이 간단한 것 같아도요. 이번에 이제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재명 날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이야, 434억을 토해내는 겁니다. 부정선거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되면 토해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때 가면 11월 15일 되면 자유통일당도 살아날 수 있겠다, 잘하면.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선거법 위반이 이번에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 이외에도 국토부에서 자기를 협박했다고 하는 2가지 혐의가 됐었는데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이었죠. 또 하나 남은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검사 사칭 위증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게 심플한 사건이거든요. 이거 나오면 이번 금년 안에 선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2가지를 전 믿고 있고요. 기타 대장동 이런 사건들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계속 사건을 이제 미룰 거란 말이죠. 그거는 제가 볼 때 대선 전까지는 결론이 안 날 것으로 봅니다. 2개만 나면 되죠, 목사님. 근데 이게 그 검사의 농고를 나도 뭐 잠깐 이렇게 봤더니 네. 전 국민을 속여먹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검사가 예. 얘기를 했더라고요. 추상과 같은 구형을 했죠. 야, 정말 가을 서리와 같이 냉정한 구형을 했는데 제가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 감사한 것이 그 다음에 전혀 뉘우침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이죠. 반성의 기미가 없다. 예, 예. 그러면 이거는 11월 15일 날 1심에서 네. 현장 구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법정 구속은 아마 목사님이 어렵죠. 아니, 현직 여당 대표를 우리가 구속한다. 계속 가서 데모해야 돼. 법정 구속에서. 구속시켜놓고 나머지 뭐 대장동하고 뭐 백현동 그 재판은 나중에 하도록 해야지. 이거 풀어놓고 하면요 또 개판되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 황교안 장모님. 문제는 참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재명은 이제 거의 이제 사형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목표가 대통령 출마인데 이게 이제 거의 인생이 끝났다고 볼 때에 지금도 이재명을 따르는 국민들이 절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박근혜 때 탄핵할 때처럼 이 민노총을 중심하여 한국노총, 정교조에서 얘들이 국가를 엎으려고 하는 이것이 위험한 사건이 이번부터 이제 곧 10월 달부터 일어나지 않는가 그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생각이? 저는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야권에서 복잡한 셈법을 가지고 대응을 지금 벌써부터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보수 우파하고 이 좌파들이 다른 게 좌파들은 아주 치밀하게 합니다. 또 아주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 우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치밀하지도 않고 맞아. 조직도 없고 전부 각계약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항상 우리가 좀 약하죠. 촛불 시위 그때도 보면 맞습니다. 그때 이미 촛불 시위할 때 보수 우파의 어떤 단체나 우리 교회나 제대로 맞붙었으면은 박근혜 탄핵 안 당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죠. 뭐
그때 정말 통탄을 했지만은 황교안 총리가 총리로 있으면서 그 주군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예? 오히려 그런 것을 아마 뭐 자기 다음 수로 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우리 보수파의 생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한동훈이가 정말 나와서 우리 보수파가 압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건데 그것도 책임감 없이 또 지금 대표로 나와가지고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집권 여당이란 것이 대통령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대통령의 자꾸 업적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이거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뭐 벌써 저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뭐 김영삼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뭐 대통령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우리나라가 덕을 못 봤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열심히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하다 보면은 윤석열처럼 하늘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내가 하겠다고 뭐 거기에 매달리면은 오히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신혜식 대표님. 네. 아니 왜 청문회를 하는데 계속 계엄령 얘기가 계속 나와요. 김문수 할 때도 계엄령 나오고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도 계엄령 나오고 지들이 뭐가 질리는가 봐. 왜 자꾸 계엄령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저는 국민의힘이 맥을 좀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지금 자꾸 몰아가고 있는데 저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국가 반역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10월 또는 11월 대폭동 촛불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하. 난리를 칠 겁니다. 광화문에 나와서 사람이 죽을 정도의 아니면 그런 조작을 벌이고 난동을 피우면서 용산으로 몰려가고 뭐 거의 폭동 수준의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해서 사태를 진압해야 됩니다. 촛불 집회 여러분들 아시죠? 광우병 난동 그리고 탄핵 촛불 난동 그때 황교안이가 계엄령 발동해서 그거 진압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제대로 못해갖고 우리가 사기탕에게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난동을 준비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고 적화로 가려고 하고 있다. 그때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까봐 저는 미리 선수를 치고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자꾸 니네들 계엄령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꽁꽁이 수작이 있구나. 니네들 폭동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 깜빵 갈 상황 됐지 않습니까? 문재인도 깜빵 갈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폭동뿐이 없어요, 쟤네들은. 예, 지금 11월이죠. 선고 있죠. 11월 15일. 선고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 깜빵 가지 않더라도 이재명은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거의 사형이에요. 대통령 나올 수 없습니다. 의원직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야말로 폭동이라도 일으켜서 헌정 질서를 파괴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저는 10월 또는 11월에 생길 수 있다. 11월 15일 전에 생길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간파하고 계엄령이라도 발동해서 막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의심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자, 황교안 장관님.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온 그 국방부가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요. 국가 안위에 관한 사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 헌법 77조 맞죠? 77조에 보면은 계엄법이 있는데 비상계엄하고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뭐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한 4번 했습니다.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10월 유신하고
전두환 대통령 때 한 번 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2번 하고 이승만 대통령 때 한 번 하고 이렇게 4번을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계엄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그 기무사에서 계엄을 검토했다 해가지고 37명인가 뭐 검사를 투입해가지고 거의 200여 명을 뭐 수사를 했습니다. 압색하고 결국은 기소를 못했습니다. 왜냐? 기본적인 군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8월달에 하는 얼지 연습, 그다음에 4월달에 하는 이 큰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는 정부 연습이 바로 들어 있습니다. 그 정부 연습 때의 주가 계엄입니다. 계엄 매뉴얼을 예, 먼저 검토하고, 예행 연습을 다 하는 거죠. 예,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을 전부 검토하는 게 정부 연습인데. 김대중 때도 한 거죠. 아니 뭐 어느 정권이나 다 합니다. 자, 김학선 교수님. 그런데 왜 그 계엄을 할까봐 왜 그렇게 국회에서 아니 김문수는 노동부 장관 아닙니까? 그 노동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지. 왜 계엄령을 하려고 합니까? 계속 검찰총장한테도 계엄령을 왜 그렇게 계엄령을 노래 부를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자기들이 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헌법에 보면 계엄령이 있어요. 헌법의 77조 좀 전에 목사님 우리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력에 필요 행하거나 공동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있네, 헌법에. 당연히 있죠, 목사님. 근데 헌법에 있는데 왜 국회에서 개지를 떨고 난리야?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많이 있는데 혹여 윤석열 정권에서 이 자기네들의 잘못을 갖다가 이 계엄을 통해 가지고 일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걸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그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계엄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생각에는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2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네, 그 11월 15일 날 이제 선고가 됩니다. 선고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생명 끝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거의 거의죠. 100만 원만 받아도. 왜냐면 이제 1심이니까 목사님. 네. 1심이니까 아직 생명은 살아있는 거죠. 그렇지. 생명을 살아도 예. 그게 사실 1심이 되어버리면 2심, 3심에서 대법원까지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시 또 박근혜 탄핵할 때처럼 실력으로 일어나겠죠, 목사님. 민노총, 네. 한국노총, 네. 중교조 네.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나오죠, 목사님.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와, 왜냐면 자기네들이 지금은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외에 다른 사람은 아직 생각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다 해놨는데 그 유일한 한 사람이 근데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대한민국 전체를 뒤집어 엎는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목사님. 황교안 장관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 국가가 내란 상태에 들어가면 그건 누가 막아야 돼요? 결국은 군이 막아야죠. 군이 막아야죠. 그래서 계엄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특히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2번 계엄할 때 이런 그걸 겪었기 때문에 뭐 보통 그 국민들의 눈에는 굉장히 계엄이 막 무섭고 이렇지만은 이거는 군으로서 밖으로는 북한에 대비하고 전쟁 위협에 대비하고 안으로는 안에 이 내란 외우회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대비하는 게 기본 임무입니다. 그럼 내가 죄송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장로님이 계엄사령관 임명하면 바로 계엄 실시해요? 장로님 같으면. 계엄사령관이 말입니까? 자, 계엄사령관을 임명해주면 만약에 계엄을 바로 실시해. 아니 임명해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지금
계엄을 시행하도록 국무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선포해버리면은 지금 계엄 사령관은 누가 하고 계엄은 어느 부대가 나와서 어떻게 하고 이게 다 계엄법 밑에 시행령까지. 근데 내가 붙여야 되지. 왜 이걸 예. 묻냐면은 예. 죄송하지만은 전문가 앞에 12.12 사태 일어났잖아요. 전두환이가 예. 그때도 계엄이 있었잖아요. 계엄 선포했죠. 했는데 군인들 중에 수경사령관 장태환 말 안 들었잖아요. 수도 경비사령관이 제일 중요한데 거부했잖아요. 거부한 것 때문에 나중에 그놈이 국회의원도 해먹고 저쪽 편 들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부대 중에서 거부할 부대가 있고 찬성할 부대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12 사태는 좀 상황이 다르고 지금은 국민의 그 직접 선거에 의해서 아니 근데 국방부 장관 노재현이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담 넘어서 그때. 뭐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 세워놨으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런 일이 이번에도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이 지금 벌써- 새로 임명된 사람 누구예요? 김용현. 장병님 후배지요. 예. 그 사람 도망 안 갈까? 그런데 예. 목사님, 그 12 사태는 네.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 그 계엄령을 선포할 때 본래 계엄 가하면은 참모 총장이 그때까지는 계엄 사령관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성화 계엄 사령관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거기에 있어서 좀 꼬인 거고 지금은 아주 정통성을 인정받는 정부에서 국무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하면은 그거는 절대 이탈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학습 효과를 받았단 말이에요. 군대가. 그때의 수경사령관 장태환 그 다음에 또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피하여 갔더니 나중에 결과적으로 전두환은 죽일 놈이 되고 그 사람들이 영웅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제 뭐 국회의원도 되고. 좌파의 그 문화 생태가 네. 이번에 특히 저는 아직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서울의 봄 네. 이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 수경사령관이 누구예요? 어떤 놈이야? 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십몇 년 후배인데. 근데 예. 도망 안 갈까?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학습 그리고 효과를 받았는데. 목사님 그 12 사태 할 때 그때의 우리 군하고 우리 사회하고 우리 또 국무회의 이런 거하고 지금하고는 또 천양이셨다.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 나하고 한참 또 토론 또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